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왜 무죄인가?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 사건의 특수성을 알아야 되거든요. 고유정이 만약에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. 남편의 존재입니다.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 들키지 않고 의붓아들을 질식사시키는 게 가능하느냐, 또 굳이 그렇게 까다로운 상황을 연출할 이유가 있느냐. 고유정 씨의 변호인도 재판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변호를 했어요. 이 사건 범행이 성립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수면제입니다. 남편에게 고유정이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에 깨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남편의 모발에서 이 수면제의 성분인 독세핀이라는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고유정이 먹인 것이냐, 이게 또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. 남편의 주장으로는 둘이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냉장고에서 둘이 자주 마시던 그 매실청을 꺼내서 고유정이 거기다가 이제 수면제를 얼른 넣었을 거다. 근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던 게 사실 우연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건데, 그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고유정이 그 앞에서 냉장고에서 차를 꺼내서 독세핀 성분이 든 알약을 얼른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샥 이제 넣을 그런 시간이 없었다. 이게 재판장의 판단이었습니다. 남편 측의 좀 얘기를, 반론을 좀 덧붙이자면 완전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미리 알약을 가루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차에다가 그 수면제 성분을 넣는 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. 이게 뭐 남편 측 반론인데 이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. 당시 피해자가 4살이었는데 4살짜리 아이가 성인 남성의 다리 한쪽에 눌려서 질식사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? 남편의 다리만으로 아이가 눌려 죽는 건 불가능하다. 이게 남편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, 이 부분도 사실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재판장이 법의학자라든지 감정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했는데 또래보다는 조금 아이도 왜소하기 때문에, 그리고 당시 아이가 좀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뭐 다리에 눌렸을 때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. 학자들의 의견이 이게 불가능하다, 아니다, 가능할 수도 있다,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닐까. 의붓아들이 사망한 당일날에 좀 수상한 행적들을 많이 보였거든요. 일단 그 아들이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간, 그 새벽 시간대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. 뭐 여객선 티켓 같은 거 예매도 하고 카페 같은 데다가 뭐 댓글 같은 것도 남기고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범행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, 이런 의심도 있고, 범행 이전에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. 밤중에 다리를 뭐 위에 올리는, 누르는 버릇이 있어,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이미 계획을 하고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니냐. 그다음에 이제 범행 저지르기 전에 고유정 씨가 남편하고 좀 불화가 있었어요. 불화가 있던 상황에서 의붓아들을 일종의 자기의 어떤 방해꾼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, 이런 게 바로 정황 증거가 됐거든요. 근데 재판장은 이것들은 직접 증거가 아니고 간접 증거,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살인 유죄 증거로는 좀 쓰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어요. 고유정 씨가 당일 깨어 있었던 것도 사실 고유정 씨가 새벽에 맨날 깨어 있는 게 거의 습관처럼 됐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이례적인 건 아니다. 범행을 위해서 깨어 있던 게 아닐 수도 있다. 아들 같은 경우도 미워하기는 했지만 살해를 할 만큼 그렇게 미워했느냐 보면은 나름 챙겨준 그런 뭐 흔적들도 있다. 남편한테 수면 중에 뭐 그런 습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도 꼭 고의적으로 볼 수만은 없고 서로 조금 싸우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꺼낼 수도 있다. 결국에는 간접 증거로는 조금 부족하다,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이 간접 증거라는 게 물론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지면은 충분히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내릴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, 이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살인죄다 보니까 판사가 조금 방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. 네,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측의 변호사랑 좀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, 일단은 1심에서 굉장히 남편 측에게 좀 유리하게 진술을 해준 그 법의학자가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준 사람이에요. 뭐 의붓아들의 뭐 위에 올라가서 뭐 어떤 부위를 누르고 뭐 질식사를 시켰을 것이다,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써준 분인데 그분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가 않았어요. 남편 측에서 이분을 다시 2심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뭐 나와서 얼마나 더 증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조금
더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. 이제 남편이 나에게는 수면 도중에 이상한 뭐 버릇이나 문제가 없다는 거를 증명할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거를 받았어요.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실제로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는데 1심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. 왜냐면은 검사를 받기 직전에 남편이 조금 수면 치료 같은 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다고 본 거죠. 2심에서는 이 수면 검사 같은 것도 좀 다시 한번 증명을 해올 것으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남편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게 있어요. 고유정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. 예를 들면은 뭐 수면제 같은 것도 그 독세핀 성분이 들었던 그 수면제를 고유정이 사건 이전에 구매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 구매를 해놓은 걸 근데 내가 실제로 먹지는 않고 버렸다고 진술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뭐 어디 약통에 놨는데 남편이 먹었을 수도 있다. 고유정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도 2심에서 다시 다뤄보지 않을지 싶습니다.